여러분, 지금 헤어졌다고 이대로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은 헤어지자고 했지만 아직도 마음 정리 중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별 직전에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 다시 연락 올 가능성 엄청 높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시 연락 오는 말,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행동, 그리고 이게 왜 미련이 남아있다는 신호인지 심리학적 이유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재회 가능성을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도망치듯이 통보한 경우. 회피형 애착이나 혼란형 애착 유형 분들이 흔히 보이는 특성인데요.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이 일별을 결정한 경우를 말을 해요. 나는 아직 이 사람한테 감정이 남아있고 좋아하고 있지만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도망치듯이 회피하듯이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압박감만 생각하느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사람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익숙함에 속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도망치듯이 통보를 했냐? 감정을 정리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고 처리하고 소화시키는 것 대신 단지 불편한 이 상황을 종료하고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불편함을 끊어내는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당장 이 상황을 회피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어떤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도망치면서 남겨뒀던 이 많은 것들이 모두 미해결 감정으로 남아서 후폭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신 분들은 절대 붙잡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잡는 행위를 할수록 도망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미해결 감정들을 해결하고 제거해주게 되거든요. 아쉬움이 있고 찝찝한 게 남아있어야 그만큼 우리의 뇌가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과제로 인식을 하고 계속 떠올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치듯이 통보하는 경우는요, 상대방이 바쁜 업무, 학업, 가정사 등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감정적으로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은요, 멘탈이 떨어지면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단서들을 더 크게 인식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상대방에게 불편했던 점, 불만이었던 점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은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편한 건데 그래서 더 이 상황과 이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 이 사람의 단점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쉽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라고 합리화를 할지 몰라도 현실은 난 이 사람을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거거든요. 그럼 합리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합리화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가 놓치고 잃은 이 사람과 관계에 대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상대방이랑 평소에 관계가 너무 좋았고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과 관계가 너무 달달했고 특별하고 소중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뜬금없이 지금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나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문제야, 나 연애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면서 이별 통보를 했다면 재회 가능성 높습니다. 두 번째, 미안함을 많이 표현한 경우. 실제로 많은 재회 업체에서요, 이별을 대처를 하고 또는 이별 이후에 수습하는 훅터치 멘트로 죄책감을 자극하는 메시지나 말을 남기도록 지침을 줘요. 그만큼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낀다는 거는 재회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미안함을 많이 표현한다는 거는 이별을 통보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요. 특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에게는 더 좋은 사람처럼 기억이 되고 싶고 인식되고 싶어 해요. 이별을 말하면서도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기상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상대방에게 나쁜 역할을 한다는 죄책감을 어느 정도 느끼거든요. 이별을 통보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너가 싫다, 난 다른 사람이 생겼다 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부족했어 라는 말이 그냥 하는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표현하는 죄책감이자 미안함이라면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낳는 것이 불편해서 나중에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수습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별을 당한 분들 중에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잘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 이면에 좋아했었던 그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게 불편해서 상대방이랑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거절을 당하거나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의 가치를 올려준다면 나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줌으로써 내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고요. 문제를 상대방에게 두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면서 차라리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상대에게 받는 평가나 기억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상대방이 평소에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분일수록 이별을 결정을 할 때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사과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대방이 하는 사과만 듣고 아, 나는 정말 이 관계에 잘했구나, 상대방의 잘못만 있구나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가 적은 분들일수록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모든 거를 귀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나 무너진 멘탈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만큼 외부 관계에 대한 의존성도 높다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 감정을 감당하는 내성이나 컨트롤하는 역량이 약한 만큼 감정이 어느 순간 훅 올라오거나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은 연락을 하고 싶은 충동을 쉽게 억제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일수록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대회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사연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자존감이 많이 낮고 애착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일수록 대회가 좀 잘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 이별을 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상대방이 그립고 보고 싶고 재회하고 싶다는 마음만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할까?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나도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자. 어느 순간에는 그래,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불현듯 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날까? 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거나 충동이 일어날 때 쉽게 연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연결고리를 남긴 경우. 평소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상대방이 헤어졌는데 인스타랑 카톡, SNS 차단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SNS에 우리 사진, 대화 기록 왜 삭제 안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아는 지인 왜 따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대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상대방의 특성과 두 분의 이별 방식, 평소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체 사연을 분석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이별이 너무 쿨하고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타격감이 적어서 신경을 아예 안 쓰다 보니까 SNS에 있는 기록 같은 것들을 굳이 삭제하지 않고 차단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무딘 성격이라서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차단하거나 삭제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구설수가 생기는 게 두려워서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미련이 있어서 남겼다 하면은 그 심리가 뭐냐면 당장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기보다는 이별 이후에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고 두고 보려고 하는 심리가 반영된 걸 수 있어요. 지금은 이별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한때 소중하고 사랑했었던 사람인 만큼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미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별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감정들이 다 소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이 이별을 번복하고 싶거나 후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아무 연결고리도 없으면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차단과 같은 강한 액션은요, 관계의 단절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줘요. 인간은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한때 사랑했었고 의지했고 깊은 애착을 형성했었던 그 대상이 아무리 미워도 한순간에 단호하게 끊어내 버리는 거는 잃는 고통을 크게 느끼게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든 연결고리를 남겨놓은 경우에 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거나 재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냐면요. 뇌는요, 감정 기억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보고 싶다는 욕구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연결고리를 남겼다는 거는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고,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거나 그립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는 시간이 지나면은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이 가장 먼저 휘발이 되면서 기억이 미화가 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별 직후에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아무런 정보나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빠르게 소멸되겠지만, 아주 가끔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노출이 된다면 기억과 감정이 소멸될 때쯤 한 번씩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 관계를 미완성된 상태로 남기죠. 우리 관계는 끊겼는데 정보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 관계가 끝인 건가? 아닌 건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별 이후에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고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안 될 정도로 부정적인 자극을 준 게 아니고서는 아주 가끔씩 노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노출을 할 때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이 어필되는 모습이라든지 우리 둘만의 특별하고 소중하고 긍정적인 기억들을 자극할 만한 정보들이어야겠죠? 네 번째, 이별 후 찔러보는 경우. 이별할 때는 그렇게 단호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관계가 끝났고 다시 접점이 없겠구나 라고 단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몇 주, 몇 달 이후에 갑자기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내 스토리를 염탐한다든지 비공개였던 계정이 갑자기 공개가 되어 있다든지 멀프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풀렸다든지 차단이 풀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상대방이랑 관계가 끊기고 차단을 당하고 모든 접점이 끊겼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랑 나랑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겹지인을 통해서 내 안부를 묻기도 하죠. 함께 사용했었던 커플 어플 같은 것들을 방문한 기록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별 당시에는 그렇게 단호했는데 대체 왜 다가오게 된 걸까? 내가 좋아했었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관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이별 이후에는 당장 이 스트레스로부터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 감정을 차단합니다. 이별의 원인이 된 상대방과 거리를 두면서 내 감정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이별에 영향을 미쳤었던 개인적인 업무, 시험, 바쁜 생활,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마비가 되고 위급한 상태가 되죠. 방어 기제로 인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감정 반응들도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공백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돼서 감정이 안전해지고 경계가 풀리는 그 시점에 긴장이 풀리면서 뒤늦게 이별 당시에는 억압했었던 슬픔, 그리움, 미안함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공백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상대방을 잃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상대방은 지금 방어 기제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 사람을 스트레스 상황에 놓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좀 놓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 관계가 안전하고 감정이 편안해졌다고 느껴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부터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거는요, 인간의 전형적인 본능 반응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긍정적으로 왜곡이 되고요. 긍정적인 감정들만 더 크게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별의 원인이 된 자극을 도무지 긍정적으로 미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줬다면, 또는 이별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상대방한테 매달리고 괴롭혀서 지치게 했다면 기억 미화나 긍정적인 감정이 회복되는 것이 더디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쉽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면은 괜찮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하는 거는 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 SNS나 겹지인을 통해서 간접 신호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에게 찝적대고 접근하는 신호가 보인다 하면은 연락 올 가능성 높고요. 재해 가능성도 그만큼 이전보다는 높아지겠죠. 상대방이 도파민 추구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은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과연 반응이 올까? 호기심과 도파민 추구하는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 사람의 도파민을 활용해가지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이끌어내서 재회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5번째, 비난 없이 떠난 경우. 헤어질 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미안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하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너가 나를 만나면 되지. 나는 널 만나고 싶다는데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굳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야 대체? 이별 당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도덕적이고 좋은 말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미지 관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관계와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덜 아프고 덜 힘든 방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은요, 이별이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스스로 그래 나 잘 선택한 거야. 내 선택이 옳았어. 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별을 할 때 상대방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문제가 많았고 날 힘들게 했고 부족했고 우린 안 맞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인정해야만 하는 그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또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떠나면은요, 상대방을 나쁘게 만들 수가 없고 구체적인 이유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떠난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죄책감이 발생이 되고요. 자기 합리화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관계에 대해서 미해결 감정과 미해결 과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일수록, 평가가 중요한 분들일수록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헤어지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감정을 완전히 정리한 거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여운도 안 남았을 거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회 가능성을 높일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별 후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어떻게 수습해야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